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은요, 50대 아빠가 걱정하는 자녀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제목입니다. 꿈 이루자님이 보내준 사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빠쇼님. 유튜브 및 스마트 멤버십을 통하여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요. 빠쇼님 말씀처럼 시장을 바로 보고 의사결정에 대한 인사이트가 어렵네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좀 더 일찍 부동산 눈 뜨고 배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 급상승으로 인하여 두 가지의 고민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0대이며 용인 수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슬하에는 1남 1녀를 뒀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랑 타운하우스 주택을 이제 용인에 소유를 하고 있대요. 주택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아들이 앞으로 2년 후 결혼을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요즘 부쩍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갭투자 등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결혼 준비를 위해서 갭투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방향과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빠쇼는 실거주는 지금 시점이 저렴하니 무조건 구입하라고 하셨는데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금액이 높아서 고민이겠죠? 청약 열심히 넣고 있는데 가점이 낮아서 낙방을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신분당선 노선, 직장 근처, 일원동, 문정동, 수서, 성남 등등을 이제 보고 계신다고 하고요. 수지의 지역조합주택 프리미엄을 주고 살까도 고민을 했었대요. 지금 아직 사업 시행은 아직 멀었다고 하는데 피가 9천에서 1억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아들의 현재 경제적 현황은요. 나이가 30살이고 연봉이 3,600만 원, 현재 거주지는 용인이고요. 직장은 일원역 근처, 청약통장 현재 가입되어져 있고 현 자산은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용 금액은 부모님 찬스론으로 해서 2억 정도 네 있다고 하시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요. 용인 주택 이제 타운하우스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도가 안 돼서 고민이래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평이고 안 팔리는 주택 아들 앞으로 증여를 할까요? 보유하다가 세금적 정책 양도세 완화되면은 매도를 할지 고민입니다. 빠쇼님 개설하는 교육 수강을 통하여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를 위하여 빠쇼님의 해안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야, 이 사연은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은 네. 첫 번째 고민부터 얘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결혼 준비 위해서 갭 투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방향, 도움이 주고 싶은데, 야, 참, 일단 이 아드님은 네. 일단 이렇게 고민해 주시는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일단 잘 태어나신 거네요. 행복하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이 아들 현황을 이렇게 잘 아시는 경우도 없는데, 네. 이게 또 아들과 소통이 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청약을 넣는데 당연히 가점이 낮아서 낙방이겠죠. 그리고 네. 신분당선 노선, 직장 근처가 일원동, 강남권이시네요. 문정동, 수서, 성남 등에 이제 하고 싶은데 일단은 비슷한 나이대이신 네. 임증녀님,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은? 일단은 저도 이제 2030 세대잖아요. 근데 사실 2030 세대 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집값이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매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사실 청약을 이렇게 넣는데 가점이 낮다 보니까 청약을 이제 넣어서 당첨이 되기는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집을 매수를 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청약을 열심히 넣을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을 일단은 청약은 계속 이렇게 넣으시고요. 근데 이제 너무 청약에만 이제 의존을 하시 마시고 지금은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2년 후에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이제 아드님이 이제 집을 매수를 하고 안전하게 그다음에 와이프 되실 분이 계속 청약을 넣으시고 이렇게도 같이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내 집 마련을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실 직장 근처 일원동, 문정동, 수서, 성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금 가격이 많이 비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가용 자금 가지고 조금 진입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용인 지역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전세를 이렇게 끼고 갭 투자로 이제 매수를 해놓고 2년 뒤에 다시 이제 실거주로 그쪽 지역을 이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굳이 그쪽에 거주할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두고 그런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실거주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용인 지역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네.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지역조합주택 일명 우리가 지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원수에게 지주택을 권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네. 지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네, 그래서 사실 성공률도 거의 뭐 4% 정도 이렇게 된다고 통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지주택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해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 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게 조합원을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요.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 착공 이런 식으로 이제 착공, 준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제 토지 매입 과정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좀 시일들이 10년 이상 이제 바라봐야 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도 사실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주택 중에서도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만약에 입주를 할 때 이 추분 때문에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발생이 되시고 이게 가입은 쉬울지언정 탈퇴를 했을 경우에 탈퇴가 좀 쉽지가 않아요. 탈퇴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해서 일단은 지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주택 제일 유명한 회사가 건설 많이 했던 회사가 서희. 서희건설이죠. 네, 예. 네, 그렇죠. 근데 서희건설은 되게 좋은 회사예요. 네. 그 주식으로도 상장이 돼 있고 굉장히 좋은 네. 회사인데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건설사들이 대부분 다 클라이언트 사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건설사들은 다 미팅을 해보고 네. 수주사를 또 해드리는 데도 많고요. 일단 대기업 비공사들은 제가 다 제 클라이언트 사니까 다 알고요. 네. 뭐 서희처럼 중견기업들도 미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희건설은 여기도 나름대로 수지 분석을 해요. 네. 수지 분석을 해서 네. 갈 수 있는 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지주택들을 보면요. 뭐 서울건설 포함이 되겠지만 알 수 없는 건설사들이 되게 많아요. 시공사 자체가. 그리고 네. 거기 보면은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아닐 아니죠. 가능성도 그쵸. 많아요. 왜냐면 그런 네. 협의란 거지 아닌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들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네. 저도 100% 공감하는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을 100% 확보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이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마 한 구역도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이 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수용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거 추진했던 세력들은 계속 그 와중에 또 월급은 타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는 계획했던 거랑 지금 시장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거든요. 네. 철근, 시멘트 지금 네. 다 두세 배씩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예전에 계획했던 네. 대로 그냥 가는 경우는 없어요. 맞아요. 예,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데도 못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주택은 제가 일단 이 도심 내가 제일 유리하게 입지는 좋은데 네. 진도가 못 나갑니다. 여기는 네.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또 이 지방은요. 토지 주인들이 심플해요. 네. 한 명이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명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들을 심플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수요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가는 데는 수요가 없고요. 네. 정말 수요가 많은 데는 쉽게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가 높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고 확률이 높은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조금 비싸요, 조금. 그러니까 싼 거보단 비싸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확률이 조금 돈이 들더라도 있는 걸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용인 지역 뭐 브리핑을 할까요? 용인 지역 중에서 혹시 추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나요? 지금 일원동에 출퇴근하신다고 하니까 네. 뭐 일원동에 지나는 노선이 이제 두 가지가 네. 있죠. 일단 일원동 같은 경우는 3호선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선이 지납니다. 여기 일원역 여기 있습니다. 이 3호선 지나고 9호선이 분당선이 지나기 때문에 요것도 이용한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3호선이 가기 때문에 신분선 타고 와서 환승을 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예림 팀장님 말씀대로 이걸 서울권에서 찾게 되면 되게 비싸기 네,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 환승을 한 번 정도 해서 올 수 있는 지역들을 택하다 보니까 뭐 분당, 용인, 뭐 광주 뭐 이런 데들, 성남 이런 데가 될 텐데 네. 지금 또 이 서울 쪽에 붙어 있는 지역들은 또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이 그나마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신분당선 라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분당선이 있긴 한데 네. 분당선 라인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신분당선 라인보다는 가격이 조금 좀 낮겠죠. 낮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금액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용인이요, 입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수지가 있고 기흥이 있고 밑에가 이제 처인구일 텐데 네. 처인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흥구나 수지구 정도라고 하면은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좀 실거주 목적으로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일단 거기서 제일 좋은 걸 일단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타이밍 놓쳐도 늘 상관은 없는데 네. 용인이 늘 좀 이게 좀 애매한 입지인 게요. 2007년도에 버블세븐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거든요. 네. 그때 용인도 버블세븐 지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용인이 어느 정도 올라갔었냐면은 한때 용인의 뭐 성북동, 상현동 요쪽에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데 분당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다 미분양 났고 지금 가격이 더 내려왔는데 그 정도로 여기 있는 파괴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뭐 신분당선 계획이 이미 있었고 거기는 분당이 없는 새 아파트에 대형 아파트들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긴 했었는데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한 3년 4년이 지난 지금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그때 분양가를 이제 회복한 거고요. 지금 분당은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용인이 한번 굉장히 심한 폭락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고점 찍고 2012년도까지 가격이 빠지는데 버블세븐 지역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회복도 제일 늦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년 이상 산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실거주하실 분들한테는 큰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이게 조금 수요가 딸리는 것들이 그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일 늦게 올랐고 제일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고려하셔갖고. 근데 물론 그때랑 지금 차이점은 신분당선이 지금 개통이 됐고 그때는 개통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 차이를 본다고 하면은 역사권 주변들은 뭐 저는 분당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좀 솔직히 용익만 가지고도 지금 제가 3시간 떠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나머지 네. 한 질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또 하나 상담 사연이 두 번째인데요. 이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용인의 타운하우스 매도가 안 돼서 고민인데요. 매도가 안 되는 걸 왜 자식한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차라리 청약도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상태로 좀 유지하는 게 낫겠죠. 제대로 된 주택 구매할 때까지는. 그래서 청약을 받는 거 좋고 집 다른 거 사는 건 좋은데 타운하우스를 매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증여하는 건 반대. 매도하시는 것들은요. 싸게 팔면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매도할 수 있는 저희가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증여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번 주 청약하나요? 동탄역 동탄이요? 디에트로. 네,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도 사시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 청약. 네,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대형은 늘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추천제도 지금 있잖아요. 추천, 네, 가점 50%, 추천 어. 50%로 배기 타입은 이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사실 84 같은 경우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네. 넣어도 의미가 없지만, 예, 배기 같은 경우는 추천제 50% 물량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제 카페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네이버 카페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카페 여기 빠세 상담소에다 네. 기록해 주시면 상담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아드님 꼭 오늘 청약 넣어보라고 하세요. 네. 가점제는 안 되실 거고요. 추천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리고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사연. 시간이 없어서. 네, 네. 벌써 48분이네요. 네네. 내 집 마련 추천 부탁드립니다. MK07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교육 때문에 강남구에서 8년째 거주 중입니다. 5년 후 교육이 끝나면 직장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실거주하고 싶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승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현재 8억의 전세 거주 중이고 전세금 제외하고 유동 가능한 자산은 15억 정도입니다. 상승기에 무주택으로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네요. 매수하게 될 주택은 주거 만족도가 높고 향후 가치 상승도 높을 만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요, 무주택이시고 가용자금은 15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직장 위치는 은평구고 현재 거주지는 강남구고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지역은 동부 이천동, 노량진 뉴타운, 마포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분이 지금 강남구에 자가로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지금 전세로 아마 거주를 지금 전세금 제외하고 하니까 전세. 네. 네. 그럼 무주택자이신 네, 거네요? 현재 무주택자. 전세금 제외하고 15억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현재는 8억의 전세 거주 중이고. 야, 그러면은 합치게 되면 23억이네요? 맞죠? 이건 맞는 거죠, 계산이? 네, 맞습니다. 너무 선택의 대안이 많아서. 네, 그렇죠. 사실 이 정도 가용 금액이면은 네. 굉장히 선택의 범위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네. 이제 무주택에서 이제 상승기에 내 집 마련을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이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가용 자금이 많기 때문에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두 아이 교육 때문에 강남구에 8년째 거주 중인 거 보니까 네. 이분이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최소한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갔으면 중학생이실 거고, 그쵸? 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들어가셨으면은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강남이 아니라 다른 내 집 마련 원하는 지역이 강남구 제외했거든요. 동부 이천동 노량진 마포구예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몇 년 안에 교육 문제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5년 후 교육이 끝나면,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좀 집을 구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왕이면 이분은 그때쯤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애들 교육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몸테크나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 나이도 좀 그쵸. 있으신 것들이니까 네. 가격에 맞춰서 새 아파트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후라고 하면은 지금 마포구는 이미 새 아파트들도 있고 새 아파트 될 곳도 있고 네. 노량진 뉴타운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아마 첫 아파트 정도는 입주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주가 시작되니까 동부 이천동도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희망하는 지역이 3개 지역이신 거 보니까 요 3개 지역에서 선택을 하고 싶으신 것 같고 그렇게 선택을 추천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솔직히 서울 전역 다 추천해야 네, 돼요. 맞아요. 강남구 포함해도 네. 추천드릴 수 있는데 이분이 그것도 알고 계시고 이미 강남에 살고 계신데도 네.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 선택하시는 거 보니까 네. 강남권이 아닌 지역 가고 싶으신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직장이 은평구이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직장 가까이 가까운. 갖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애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으니까 네. 그때부터 나머지 생은 좀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은평구가 네. 이분이 그 일반인 직장인은 아니신 것 같고 네. 아마 의사분이나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좀 작은 사업체라든지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 최소한 그런 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상관없는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 가능성도 높으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지역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일단 동부이천동, 노량진, 뉴타운, 마포구 다 좋아요. 다 네. 좋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5년 후에 이사를 가셔야 되니까 그때쯤에 이왕이면 새 아파트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동부 이촌동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주택들은 지금 재건축 추진한 단지가 3개가 있고요.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도가 나간 재건축 단지들이나 리모델링 단지 매수 물량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5년 안에 시공이 되는 것들로 네. 선택하셔도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노량진 뉴타운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노량진 뉴타운도 지금 현재 2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네네. 낮기 때문에 이제 네. 6월부터 이주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도 이제 뭐 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 설립 단계고 2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단계, 나머지는 지금 사업 시행 단계인데 네. 조금 이제 관리 처분 단계 2구역이나 6구역 같이 조금 사업이 빠른 단계를 이제 들어가면은 아마 5년 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노량진 뉴타운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노량진 뉴타운도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살짝 우려가 되는 게 네. 이분이 강남구라는 환경에 살다가 네. 아마 제 생각에 대치동 정도 사셨을 것 같은데 네. 노량진 뉴타운은 혹시 가보셨나요? 왜냐면 여기가 좀 고바위 너무- 지형이어서 네, 맞아요. 물론 이제 노량진 뉴타운과 직접 비교는 아니지만 흑석 뉴타운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네.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흑석 뉴타운보다는 노량진 뉴타운이 더 대장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흑석 뉴타운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흑석 그쵸. 뉴타운은 많이 진도가 나간 거고요. 노량진 뉴타운은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좀 좋아지려면 최소한 저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신다고 하면은 노량진보다는 동부 이천동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용산구에 있는 새 아파트들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한남 뉴타운 쪽도 가능하신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마포구 쪽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그쵸. 금액이면 저는 한강변 아파트 그쵸. 오히려 마레프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물론 이제 신촌 그랑자이나 프레스티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좋죠. 네. 이왕이면 어차피 거기는 뭐 그냥 좀 복잡하니까 네. 여유 있게 여의도 맞아요. 조망이 되는 한강변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들. 네, 그러니까 그쵸. 지금 마포구부터 용산구에 있는 요 한강변 아파트들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네요. 강남구가 싫다고 하시면 네. 예. 강남구 좋다고 하시면 뭐 반포라든지 압구정동인데 그쵸. 여긴 또 다른 차원의 또 금액이니까 이건 네. 논외로 하고 여기 지금 한남역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서강대 쪽까지 여기 상수역까지 있는 요 라인이 있거든요. 아파트가 다 좋아요. 전 솔직히 저도 이제 집 구할 때 요 라인 있는 거 다 가봤거든요. 네. 와이프가 한강변 오는 거 좋아해서 요 라인에서 골라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아, 선택지가 많으니까 너무 네, 행복한 고민이시죠? 뭐. 아, 너무 행복한 고민이시죠? 너무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향후 가치가 올라갈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들. 일단은 한강변은요, 주거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렇죠. 고수부지 활용할 수 있고, 근처에 이제 또 여의도라든지, 뭐 고수부지라든지, 특히 저는 고수부지 중에서 이촌동 고수부지를 제일 좋아해요. 네. 거기가 사람들 많이 안 오고 천연 상태로 돼 있는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거든요. 테니스 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선남 선녀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반포 쪽이나 이쪽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여기는 현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분위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지 만족도도 높으실 것 같고 향후에 가격 상승 가치는요. 한강변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네. 사실 워낙에 이제 가용 자금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사실 동부 이천동 노량진 뉴타운 이렇게 마포구 말씀하셨지만 여기 중에서 하나 그냥 골라가지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노량진 좋겠지만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네, 것들, 그쵸. 좀 이 완성된 한강변 입주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네. 한 2, 3년 전만 했어도 첼리투스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겠어요. 지금 뭐 거의 40억 가까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2017년도에 네. 제가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이제 경제 이코노미스트 분한테 그 단지를 추천했었고. 네. 그분이 사셨어요. 아, 사셨어요?
그때 초반에 하셨어요. 하셨는데 47층입니다. 네. 근데 47층? 45층 이상은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르는 게 갑이 됐죠. 40억 정도 넘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저께 밥 얻어 먹고 왔습니다. 네.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아파트 투어 촬영 전에 첼리티스 갔잖아요. 거기가 20층이었잖아. 26층이었었는데, 예, 47층이면 뷰가 완전 다르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금액으로는 않지만 그때는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첼리티스급은 아니지만 네. 준하는 아파트들이 한강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사연 1시간 동안 해드렸고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여기 빠세 상담소 여기다가 상담 사연을 구체적으로 비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은 저희가 박유린 팀장님께서 매주 2건 내지 3건 정도 정도씩 선발을 해서 네. 상담 사연 드리고요.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려요. 심지어는 네, 상담도 선물도 해드리고 보내드립니다. 예,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일을 왜 하냐면요. 저는 리서처잖아요. 연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 얘기를 직접 듣고 싶은 것들이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뭐 강의 아이디어나 책을 쓰는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 무료로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튼 들어오시는 대로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 좀 많이 좀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 드립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튜브 경쟁 아카데미 강의들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헐헐링 강의 지금 시청 받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한민국 부동산 이슈의 모든 것 저하고 블루 구구님이 하는 강의 시즌 2 오픈하니까 이것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렇게 내 집 마련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혹시 본인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 그리고 가용 자금이라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재미있는 사연이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면서 네. 저희는 다음 주 네.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네.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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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